근데 이건 정답은 없어요. 내가 채권 ETF 1월 가지고 되게 잘 했어. 나는 연간 2천만 이상 벌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적당하게 방법 있죠. 세금이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합산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번대에서 일정 부분 딱 내고 끝. 이걸 원하시는 분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채권 투자자분들께서 시작을 하려는 분들이 채권 투자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리고 채권 투자도 종류가 다양한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냐 질문이 많이 있어서요.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채권 투자라고 했을 때 크게 나눌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투자의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투자의 대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얘기지만은 첫 번째로는 개별 채권. 그러니까 개별 채권을 구매를 하는 게 첫 번째 방법론일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채권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 놓은 집합 투자가 되는데, 이 집합 투자는 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권 ETF. 그러니까 풀링해서 투자하는 거 채권 ETF가 있고 채권 펀드.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개별 채권, 채권 ETF, 채권 펀드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궁금한데, 먼저 어떻게 좀 쉽게 접근하고 채권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일단은 이제 아까 그 세 가지가 세금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거액 자산가들은 아무래도 절세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포커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별 채권은 현재 법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매매 차익이 전액 비과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 금액이 크시고 절세, 종합과세 이런 우려가 있는 분들은 개별 채권으로 투자하는 거를 약간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세금 이슈보다는 좀 수익을 좀 잘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채권 ETF를 좀 선호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채권 ETF는 사실은 세금이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채권 ETF가 크게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삼성 코덱스, KB 라이즈, 한투 에이스, 이런 국내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 국내 상장되어 있는데 그게 대투자 대상이 한국 국채일 수도 있고, 연합표시 미국 국채일 수도 있고, 또 미국 국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그냥 원화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상장 채권 ETF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TLT나 이런 TMF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양도소득세고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 개별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고, 반면에 국내 상장 채권 ETF는 일반 종합과세 대상이고, 반면 미국 상장 채권 ETF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라서 분리과세다. 이런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으면서 수익을 내고자 할 것이고요. 실제로 그냥 제 딸이라 생각하면 제 딸은 채권 ETF를 합니다. 개별 채권이 아무리 절세된다 하더라도 제 딸 입장에서는 직장 초년생이기 때문에 절세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전체 파일을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채권 ETF를 좀 권해주는 중이고요. 달러로 미국 채권 ETF를 투자할 거냐, 원화 베이스로 국내 상장되어 있는 미국이나 한국을 투자할 것이냐인데, 제 딸 같은 경우는 그냥 국내 상장, 원화로 투자되어 있는 채권 ETF를 좀 권하죠. 어쨌건 간에 개별 채권 대비해서 채권 ETF라는 건 일단 단점부터 얘기하면 아까 기본적으로 그런 절세 측면에서는 약간은 디스어드밴테이지지만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장점은 금액이 작아도 할 수 있다. 주식처럼 금액이 작아도 할 장점이 있다. 두 번째, 거래 비용이 개별 채권보다 거래 비용이 굉장히 미미하다. 주식 ETF 하잖아요. 거기 거래 비용과 동일하죠. 거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 세 번째, 내가 좀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그 탄력적으로 시장을 대처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작거나 좀 수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채권 ETF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 ETF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하는데 먼저 개별 채권으로 시작을 하는 것보다 채권 ETF를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얼마 이상부터는 좀 개별 채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개별 채권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ETF 대비해서 개별 채권이 아까 말한 대로 절세 목적이 있고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개별 채권의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좀 원론적 얘기지만은 채권 투자를 했을 때의 리스크가 뭐냐면은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로 기대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이게 플랜 A.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이후에 예상과 달리 금리가 확 떠버려요. 확 뜨면은 채권 ETF는 이론적으로 금리가 계속 뜨면은 그냥 다 손실 보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근데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투자한 방향과 반대로 뜬다고 하더라도 개별 채권은 이 상황을 매니지 위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은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은행에 확정 예금처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앞 질문에 답변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하면 거의 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 아래쪽,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쪽에 방향을 만 좀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생각했고,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개별 채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어떤 관건, 아까 위험 관리 측면은 이전보다는 좀 필요성이 조금 떨어졌고 지금은 절세 측면일 텐데, 말 그대로 절세 측면은 그냥 하시는 분이 종합과세 대상자냐 또는 그걸 고민해야 되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채권 ETF로 하셔도 되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쉽게 좀 더 구독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약에 이제 채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고 1,000만 원의 자금으로 채권을 투자하고자 한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좀 짜라고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그 우연찮게도 1,0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제 딸 직장 1년차가 갖고 있는 투자 금액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딸한테 코칭해 준 건 뭐냐면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투자의 경험과 그리고 또 연배 또는 이 투자한 금액이 언제 필요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다 다른데 그냥 제 딸이라 가정하고 갈게요. 제 딸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이 투자 금액 1,000만 원을 당장 쓸 일이 없거든요. 쓸 일이 없고 그리고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볼 수 있는 룸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는 주식 ETF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서 채권 ETF로 스위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 딸 기준으로는 한 1년 정도의 적어도 한 1년 정도 룸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딸 같은 경우는 긴 거 권했습니다. 긴 채권 권했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일단은 현재는 한 5대5 정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런 겁니다. 대표님, 그냥 앞으로 금리 내릴 건데 그냥 장기 채권 다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잖아요. 예, 맞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한 12달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금리가 분명히 더 아래로 내려가 있을 건데, 근데 단기적으로 또 한 2-3달 정도는 제가 현재 금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긴 호흡에 한 1년짜리 중장기로 금리 내려가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 채권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금리가 올라가면 좀 더 높은 금리에서 투자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단기 채권 ETF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중간에 금리가 좀 리바운드해서 올라가면 이 단기 채권 ETF를 장기 채권 ETF로 스위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정입니다. 지금 3.5인데 4.0이 됐어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그렇게 3.5에서 4.0이 되면 단기 채권을 매도하고 장기 채권을 매수했을 때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거의 손실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채권을 가지고 적정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장기 채권을 리밸런싱을 권해드리고, 근데 장기 채권은 만약 동일한 상황에 3.5에 들어갔는데 일시적으로 4.0이 됐을 때 다시 되팔고 이렇게 하면은 좀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은
단기와 장기를 일단은 적절하게 썼고 적정하게 금리가 좀 더 매력적인 레벨이 오면 이 단기 채권에서 장기 채권으로 리밸런싱하는 거를 지금 좀 추천드립니다. 1억이 있다, 1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개별 채권과 ETF에 투자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1억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억 정도 운용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고 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이상 벌어야 되는군요. 국내 상장 ETF 기준입니다. 2천만 원이 수익 이상 나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채권 가지고 일반적으로 1년 안에 20% 이상 만들기는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거니까 1억 정도도 채권 ETF로 다 가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럼 개별 채권은 얼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합소득세가 우리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환산해서 투자해서 연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죠? 5억이라 가정합시다. 5억에 10%면 5천만 원이잖아요. 이건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개별 채권들을 많이 좀 일정 부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정답은 없어요. 내가 채권 ETF 1억을 가지고 되게 잘 했어. 나는 연간 2천만 이상 벌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그 종합까지 들어가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적당하게 방법 있죠. 하나는 미국 상장 ETF 투자하시면 되죠. 미국 상장 ETF는 분리과세고 종합과세 포함이 안 되고, 또 일부는 이제 개별 채권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나눠서 투자를 해야겠죠.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인가요? 예, 분리과세는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들 잘 아실 건데 그래도 제 딸한테 설명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분리과세라고 하면 미국의 주식 ETF도 마찬가지고 채권 ETF 다 동일한데 이게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투자 수익이 1,000만 원 벌었는데 22.2%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러면 얼마죠? 780만 원이 네팅해서 제 수익인데 저는 요 220만 원 낸 걸로 세금이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합산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번 데에서 일정 부분 딱 내고 끝. 이걸 원하시는 분은 미국 상장 ETF가 매력적이죠. 주식 ETF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동일하게 내는 거죠. 22%를. 미국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예, 맞습니다. 예.